일단 선물과 현물의 방향성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이 좀 됐습니다. 초안보다는 좀 훨씬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장애 요인이 되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가장 지금 거슬리는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북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악재로 사실 근 한 달 이상 시장에 근원을 들이운 가장 강력한 악재였습니다. 좀 미완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유엔의 비교적 고강도입니다. 그 정도면 고강도. 이런 정도의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한다면 오늘 일본 증시가 그런 호재 화답을 하듯이 우리 증시도 위험 당사국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가 보다 뜨거운 반응을 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태도는 냉랭하죠. 침착하다 못해 냉랭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대북 문제가 완전한 건 아니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이 계속 밀어붙였던 안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제재안에 대한 북한 또는 현재 중국의 어떤 그 시행하는 측면, 실효성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시행할 것인지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또 현재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대북 문제는 완화되긴 했지만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급격히 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었던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정책 리스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약간 대기업을 옥죄는 듯한 그런 내용의 특히 증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부동산 규제도 있었죠. 최근 들어서는 예산안 발표할 때 SOC 투자 감축도 있었습니다. 20%를 감축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수가 위축된다 하는 것. 또 증세와 관련돼서는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기업들입니다. 가치 훼손분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을 주고 이탈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2분기까지는 뭐 다른 분야도 좋았다 치지만 향후 3분기, 4분기의 실적 추이를 보면 여전히 실적 추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만 따진다면 영업이익,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49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2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대비로도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것을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4.7%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부진한 그러한 실적의 전망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돼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반도체 업황도 끊임없이 작년 연말부터 제기됐던 반도체 업황 정점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금년은 작년 대비 반도체 시장이 약 50% 가깝게 초성장을 했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는 그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일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조사 기관인 IHS에서는 내년에는 오히려 약 4.3% 정도 전체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흐름에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주춤되는 현재 그런 모습은 전반적으로 힘을 뺄 소지가 있는 악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부진하죠. 조선, 식음료,
또 건설도 부진합니다. 유통도 부진하고 유틸리티도 부진합니다. 그나마 중국 덕에 화학이나 철강 쪽 조금 나은 편입니다. 금융도 여전히 나은 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체 정도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메꿀 수 있는 대안도 또한 부재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을 조금 현재 보수적으로 돌릴 수 있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타 노사 문제도 있고요. 또 국내 기관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데 약간 그것과 관련된 변수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모레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죠. 그 전에 예를 보면 외국인들의 현재 태도 변화, 스탠스 변화는 이러한 특정일,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경과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쪽에 숏포지션을 조금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쪽의 환경만, 특히 대북 리스크 등의 전체적인 정책 스탠스도 마찬가지고요. 금융 환경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수 우호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스탠스가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수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각도 거기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반전의 기회가 그때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도 그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그 상황을 잘 포착, 인식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는 계속 실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은 계속 현재 탄탄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